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 중앙건축물사고 조사위원회는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리한 건물 해체 방식, 철거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공사의 원청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사전 청약 선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77명 중 23.4%가 하남 교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고양 창릉,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순이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 7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인 118.5%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낙찰가율도 전월 대비 22.5%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90.5%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난 6월이었죠. 무려 9명이 사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또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공사의 원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은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시청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QR코드 나가는 거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새롭게 의무 조항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8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의무 조항, 체크 포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주택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었고요. 현재 몇 년 전만 해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폐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등록 가능하고요. 10년짜리 등록 가능하고요.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양도세, 아니면 보유세, 이런 것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 독수 조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수정돼서 다시 이번 달 22일 날 또 이게 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현재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설 의무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그러니까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서 이제 보증을 서고 각 은행사에서 이제 그 금액을 대신 납부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아직까지 말소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잔여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임대사업자였었거나 주택임대사업자이면서 지금 이제 주택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도 포함된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회사는 이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 SGI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HUG 쪽으로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사는 이제 어떤 그 사설업체다 보니까 실제로 보증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내가 해당된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좀 미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빨리 더 찾아가서 진행시키는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를 또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뭐 민간임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통 이제 어떻게 진행시키려고 했었냐면 보통 민간임대 특별법의 65조에 의해서 이걸 위반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물리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7월 14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징역이라는 부분의 조항을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금액을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가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가 3천만 원 넘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이상을 받지 않고 3천만 원 이내에서 이제 벌금을 매기고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부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에는 빠졌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22일 날 또 본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법령을 어겼거나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되면 현재 임대사업자를 현재 지자체가 사업자 등을 직권으로 말소로까지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겠다 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와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보증수수료는 일단 임대사업자가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실제 추후에 25%를 임차인에게 받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는 걸로 돼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25%를 임차인에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내가 왜 그 25%를 냅니까? 어제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보증 수수료는 다 임대인이 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상은요. 2020년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즉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 잘 계산하셔서 작년 8월 18일 이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현재 임대를 놨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8년도 이전에 또 등록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2020년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행 1년, 이거 유예 기간이 이제 이번 달 8월 1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8월 18일 이전에 만약에 임대차가 계약이 갱신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차를 놓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건 보증금 증권 의무가 없지만 8월 18일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무조건 어떤 물건이든 간에 전월세 똑같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증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택에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건설 임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주택단지에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단지의 연립주택 단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 대상 금액은 실제적으로 전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이고요. 현재 보증금에 대한 전액을 다 이제 보증보험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일부 보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액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 전, 그러니까 실제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하되 예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일부 금액, 담보권이라든가 설정 금액, 임대보증금이 담보권이 있을 수 있고요. 설정 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전세금이 있을 테고요. 요걸 합친 금액이 현재 주택 가격의 60%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실제적으로 60%를 넘게 되면 이거는 보증보험 대상 가입 대상이 안 되고요. 60% 실제 주택 가격보다는 현재 주택 가격보다 임대보증금과 현재 근저당 금액이 더 낮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금액이 0이한 경우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똑같다 한다는 얘기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부 보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금액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이제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전세 금액이 주택가액은 실제적으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책정을 하느냐면 주택의 이제 기본적인 공시가격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의 60%, 주택가격이 60%를 기준으로 잡고 그 금액에서 실제적으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근저당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을 합친 금액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넘는 금액 차액만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도 이제 보증금을 전세로 이제 전환을 해서 진행시키는데 보통 실제적으로 보통 이 임대차 보호법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집이 잘못되거나 아니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최소 이 금액만큼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라는 금액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서울시는 5천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 서울 제외한 과밀 억제권, 세종시라든가 용인, 화성, 김포 같은 경우는 4,300만 원까지고요. 광역시에 들어간 지역들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까지 다 포함됐고요.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광역시는 다 들어가되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이 제외된 금액은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까지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임차인한테 먼저 변제를 해야 될 금액이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월세를 놨을 경우에 순수하게 되면 대출 금액이 없이 그냥 월세를 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증금이 보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 우선 변제 금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보증 요건이라든가 현재 가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주요 보증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해당 주택의 압류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되고요. 거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엔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이 60%까지만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부채 비율도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 주택 가격의 100% 이내에 해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넘게 초과하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100% 초과한다 하더라도 별도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증서 등의 설정 시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택 가격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느냐.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공시가격. 주택 가격 공시가격으로 하고요. 그 공시가격은 현재 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공시가격 기준은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130%까지. 그다음에 9억원에서 15억 같은 경우 130%, 그다음에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20%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170%, 그다음에 현재 160%가 되는 현재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1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동주택은 다세대와 연립 아파트, 단독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주택들이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시가는 12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립주택 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 주택 가격은 3억 9천만 원, 주택 가격은 3억 9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30%이기 때문에 여기에 60%가 되겠죠.
여기에 60%가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채권이라든가 보증금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기준을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색깔이 다른 요 도표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번에 수정 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연장 같은 경우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실제적으로 현행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면제 사유가 신설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동의한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보증회사 준한 기업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분을 수수료를 임대인이 낸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면제 사유가 된다라고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부기등기가 있는데 부기등기는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현재 사업자, 임대사업자다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공공건설 임대주택 현재 우선 분양 전환 대상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나머지 주택에다 해당되는 거고요. 기존의 주택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기등기 신청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법 시행이 2020년도 12월 10일 전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날짜가 보통 2년 이내 2022년도 12월 9일까지는 유예가 되는 거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9일까지는 부기등기는 유예가 됐다.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만 진행시키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유예가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9일 이후에 10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부기등기를 했을 경우와 부기등기를 하게 된 민간주택 임대 등록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말소가 자동 말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신청을 해서 말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추가된 의무 조항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 가입이 의무된다는 거. 8월 중순 이후부터라고 하니까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투자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길잡이신 소장님과 첫 번째로는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부근이거든요. 강남 3구 가운데 서초동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내부 구성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준공이 됐고요.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교대역,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진행된 서초IC까지도 차량으로 3, 4분 거리고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그다음에 현재 서초IC 주변에, 양재IC 주변에 서초면 RNC 단지라든가 현재 또 개통이 된 장제터널과 연결된 서초 사당 방배, 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강남 역삼과 서초 방배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또 학군도 좋습니다. 학군이 좋기 때문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등 이런 학군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현재 예술의 전당, 각종 교통시설들 워낙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트밸리 가로수길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특화된 상권까지도 앞으로 조성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이제 앞으로 판매설과 유통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 삼성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서초IC와 반포IC 구간, 이 구간에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주변이 이제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층 단지의 터미널, 노후화된 시설들이 앞으로 개량이 되고 호텔과 쇼핑몰부터 해서 청년 임대주택까지 만들어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증금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잡으시면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투자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와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파락군이라든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신축이기 때문에 강남 서초에 신축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또 재테크까지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신축 부지 찾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강남구 다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오피스텔입니다. 저희가 월세 받는 기대도 있지만은 강남구 역삼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해 보면서 자, 역삼동 쪽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장점일까요? 테헤란로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최육세권이고요. 도보 3분 거리 이미 준공이 완료된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역삼역과 강남역, 그중에 강남대로의 상권, 또 롯데라든가 그리고 강남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 신무단 연장선, 철도, 그다음에 현재 강남역과 연결된 현재 또 국계로 복합지구 삼성동과 연결돼 있죠.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효과가 같이 미치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이 주변 1인 창업가라든가 청년 창업시설 인구들,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그다음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룸과 1.5룸 수요가 그만큼 풍부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는 교통시설부터 광역교통, 버스, 전철부터 해서 그 주변이 워낙 또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병원부터 학교, 그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변에 이제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도 발생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들이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격 경쟁력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업무시설과 또 현재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주변에 굉장히 직장 시설들이 활성화되고 풍부해지고 상권이 늘어나고 주거가 필요한 또 업무가 필요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현대자동차 착공, 또 GTX A노선 착공돼 있기 때문에 송파와 탄천 한강정비권역부터 영동대로 통합개발부터 해서 GTX A노선 C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고 위례신사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은 건물이 될 거다. 현대기아자동차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의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현재 상업지역들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연히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시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그 주변에 풍부한 또 인프라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고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고 앞으로 또 시세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월세는 물론이고요. 시세 차이까지 욕심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부동산 가격 언제까지 오를까 답답하고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언제라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예약 주시면 되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는요, 부동산계 올길 김지영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오늘도 서울의 수많은 지역들 가운데 두 곳을 딱 꼽아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의 장점, 특징이라면 어떤 걸 꼽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렇지만 투자할 수 있는 삼성동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논현동,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이런 알짜배기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강남의 두 지역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7억 6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강남구 삼성동에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할 건지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의 주변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동 하면 여러분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뭐 실입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18제곱미터 이하는 뭐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요. 자유자재로 거래든지 아니면은 전월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셔도 되는 틈새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느냐? 또 정부에서 이것도 또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월 달 정도 되면 이 18제곱미터 이하도 뭐 못하고 뭐 8제곱미터 이하, 6제곱미터 이하를 뭐 그때부터 그렇게 또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 요 마지막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이곳이 왜 그런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몰리죠. 지금 서울시의 강남 쪽으로 뭐 테헤란로나 이런 쪽으로 쭉 밀집 지역이 있는데 강남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4분의 1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주택 가격이 많이 계속적으로 호가를 호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되면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홍콩이나 뉴욕처럼 아주 고층 빌딩 업무단지가 밀집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집적으로 들어오는 요 근처에 요 사거리에서 주택이 어느 정도 있나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는데 여기는 경기고등학교하고 봉은사 아시죠? 그쪽이 있고 여기는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이 길 건너는 코엑스. 그다음에 이 코엑스 바로 옆에 요만큼 또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 상권들이 있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고 이렇게 상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옆에 또 가면 선정릉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주택지가 없다고 보셔야죠. 주택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업무지만 집합적으로 몰려 있고 또 여기 삼성중앙역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삼성중앙역의 아주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위치했죠. 180m 거리에 있습니다. 출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요즘 강남에서는 초역세권 찾아보기가 힘들죠. 다 업무단지로 변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가 다 개발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2026년부터 뭐 완공되기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자가 있을까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코엑스도 있고 이쪽에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삼성역이죠. 삼성중앙역 가까이에 삼성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단지 테헤란로의 업무단지에 있는 지금도 굉장히 1, 2인 가구들, 젊은이들 이 주택이 많이 부족하고요. 잠실 관광 유통단지 있죠. 이쪽도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지역은 계속적으로 주택이 많이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생활 인프라
뭐 백화점이죠. 보면은 뭐 신세계, 현대, 롯데, 게다가 이제 코엑스몰 이런 데는 전부 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다 그 일상생활의 모든 거를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병의원, 우리나라 의료관광 많이 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뭐 중앙병원이라든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우리 강남이 세계적으로 볼 때 뭐 물론 뭐 강남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죠. 일단은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처럼 뭐 바로 뭐 집 앞에 뭐 놔도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사용, 톡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그 뭐든지 그 핸드폰 기능이 다 그 전국적으로 잘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 호텔이나 와이파이 터지는 곳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나라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 삼성동 쪽이 개발이 되면 더 좋게,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생활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 11위입니다. 앞으로 10위 안으로 등극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대로 지하도시나 국제교류 복합지구나 뭐 잠실 마이스단지 이쪽으로 삼성동으로 몰려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수서 역세권 개발 지금 강남구청장이 얘기했죠. 앞으로 이쪽도 많은 또 일자리나 모든 게 또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또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남부터미널 또 개발 소식도 있고 또 이 화물터미널에 물류센터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쪽에 우리 사당의 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더 넘쳐나지만 주택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강남구 삼성동 보고 있습니다.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주택이 정말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주택만 부족하지 다른 것들, 생활 인프라나 일자리는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삼성동이 더욱더 많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도 좋은데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동은 앞으로 국제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컨벤션 센터나 모든 게 많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주축으로 삼성동이 여기서부터 주축으로 이루어지면서 영동대로 지하 개발 6월 30일 날 첫 삽을 떴죠. 이쪽 되고 코엑스도 연계되죠. 그리고 업무단지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게다가 또 이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렇게 지금 잠실 운동장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 있죠. 이쪽도 그 일자리가 이 안에 몰려 있습니다. 종상향돼서 업무단지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이쪽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 지금도 강남에 약 100만 이상 일자리가 있는데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얘기가 많죠. 뭐 지금 105층 최고봉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50층짜리 3개동으로 하느니 뭐 70층짜리 2개동으로 하느니 그 얘기가 됐는데 그 강남구에서는 이게 다 연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차질을 빚으면 다시 또 늦어지지 않냐 여러 가지로 강남구청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확고한 건 없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공연장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과 7성급 호텔 들어오죠. 그 앞에 광장은 아주 또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앞에 또 널찍한 광장이 생기고 만약에 이제 꼭대기층까지 105층까지 한다면 2층이 이제 전망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명소가 되겠죠. 앞으로 이쪽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지하 도시가 또 생기잖아요. 지하 6층까지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첫 삽을 떴는데요. 삼성역에서 봉은사까지 지하 도시로 이루어집니다. 지하 6층이죠. 뭐 GTX라든지 위례신사동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뭐 9호선도 봉은사에 있고 이쪽에 2호선도 있고 그래서 한 5개 노선이 이쪽으로 오고요. 또 지하도 이게 연계가 됩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밑에도 지하로 통하고 코엑스도 통하고 그래서 이게 요 부분만 잠실 야구장 30배라고 하는데 더 되겠죠. 이쪽까지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있고 또 지상은 이렇게
광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는 어떻게 다니죠? 약간 지하 우리가 말하는 고가차도처럼 지하로 그 차는 요 밑으로 통행을 하게 하면서 여기는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서울광장이 2.5배로 많은 행사도 이루어지고 편리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보면은 이쪽에 보면 그 영동대로 우리 광장이죠. 광장도 2.5배죠. 코엑스 있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있죠. 영동대로 지하가 있어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광역 지하철도 들어오죠. 도시철도 환승 정류장 들어오죠.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를 주축으로 봉은사역, 코엑스,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까지 이쪽으로 많은 일자리가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일자리가 상상이 안 가죠. 예, 우리가 말하는 이 선릉역, 여기 테헤란로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빌딩 숲이죠. 낮에도 해가 잘 안 들어요, 이쪽은. 빌딩 숲인데 여기는 이만큼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빌딩 숲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자리 숲이 들어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는 주택은 늘어나는데 강남 주택은 늘어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죠. 예, 그래서 또 이 양재 같은 경우는 삼성동,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오는데 바로 가까이에 GTX, C노선이 양재역에 들어옵니다. 이쪽에는 연구단지죠. AI 연구단지, 대기업의 탑5들이 다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발맞춰서 KTX,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봇 산업이죠. 예, 그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또 발표했죠. 이제 강남구청장이 수서 역세권 개발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AI가 들어온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구청장이 이 뭐 영동대로나 양재 요 세 군데를 주축으로 강남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교통도 복잡해지는데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를 하면서 양쪽에는 또 차량도 운행하고요. 지하도 운행하고 완행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지상은 이렇게 길게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GTX의 가장 수혜지는 삼성역 강남입니다. 삼성역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양재 C노선 들어오죠. 수서 A노선 들어옵니다. 이제 수서, 삼성까지 우선 빨리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A노선 다음에 C노선이 건설됩니다. 그거를 B노선은 나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그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항상 그러죠. 나중에 사방팔방으로 GTX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쪽으로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1시간 이상 70분, 80분 된 거리가 10분, 20분이면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린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례신사선 들어오죠. 또 위례과천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단 한 가지 주택 가격이죠. 예, 이 주택 가격에서도 지금 삼성동 아직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 18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월부터는 지금 나라에서 이것도 못하고 6제곱미터 이하만 거래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지 지분입니다. 이건 한 5.4평 되는데 이거는 건설하기가 힘들죠. 앞으로는 이렇게 건설될 그 주택이 나오질 않고 실거래, 실거주죠.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게다가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신고를 해서 사라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이고요. 시세는 투룸이죠. 투룸인데 7억 6천에서 7억 9,500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전세금이 이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실제 투자금, 전세하고 같이 연계돼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투자 금액은 7억 6천, 7억 9,500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억 4천만 원이면 이 똘똘한 미래 가치가 있는 삼성동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면 아무래도 이쪽은 월세 찾는 데가 그런 층이 많기 때문에 뭐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더 받으실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한 40%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4억 1천에서 4억 2,500 정도 있어도 뭐 이 똘똘한 한 채의 미래에 연금처럼 이렇게 월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주택이 귀하다는 강남구 삼성동이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한 크기의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9호선 선정능력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11억 3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는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논현동에서는 이 투룸주택, 역시나 투룸주택을 만나볼 텐데, 자, 논현동의 입지 조건 어떤 걸 장점으로 꼽으시나요? 네, 이제 요 논현동이 좀 길게 있죠. 9호선까지 강남까지 이어져 있는데 오늘 요 준비한 거는 선정능력 바로 옆에가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바로 옆에 있는 논현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 주택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주택은 아닙니다. 한 17평 정도 되죠. 투룸인데 좀 널찍한 투룸이고 조금 뭐 사양이 좀 고급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싼데 앞으로는 강남의 투룸도 10억 시대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땅값이나 자재값이나 계속 오르고 있죠, 요즘. 그래서 강남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거는 업무지, 삼성동 개발지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지역에 일자리 많은 중심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곳 생활 인프라, 강남 어디든지 세계적으로 생활 인프라 가장 좋습니다. 보안이면 보안, 우리가 말하는 와이파이 잘 터지죠. 뭐든지 통신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고 또 이 쇼핑도 백화점,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 현대, 롯데, 코엑스몰 뭐든지 원스톱으로 충분히 그 생활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고요. 병의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 체크에도 중요하죠. 다 잘 살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우리나라 의료 관광도 오기 때문에 병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영동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를 주축으로 이쪽 때문에 지금 파급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죠. 바로 옆에 이 삼성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논현동입니다.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이곳 같은 경우 롯데칠성 업료부지, 정보사부지, 양재우면 R&CD 특구지역, 수서 역세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항상 갈증 느끼는 거 주택이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 살펴보니까 강남구 삼성동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규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논현동이라고 합니다. 자, 슬리퍼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집 앞에서 병원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이런저런 생활 인프라 다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논현동 쪽에 더 좋아지는 집가를 올릴 만한 이 호재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논현동은요, 바로 삼성동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삼성동, 여기는 논현동. 삼성동에 바로 옆에 붙은 곳이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삼성동의 그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코엑스몰, 영동대로 지하개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 이쪽으로 대규모로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발이죠. 게다가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105층에서 뭐 50층으로 하느니 70층으로 하느니 지금 얘기가 나오죠. 70층으로 하면 2개 동, 또 50층으로 하면 3개 동으로 지금 바꾸겠다. 그만큼 뭐 이만큼 높게 하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개발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때 바꾸면 주변 연계된 개발도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공연장. 이거 하나만 오는 게 아니죠. 주변에 5개동, 6개동이 오기 때문에 공연장 1,600석에 달하는
큰 우리나라에서 큰 공연장 들어오고 7성급 호텔 들어오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뭐 물론 이 사옥이 들어오죠. 예, 주변 이 밑에 이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광장도 넓게 있고 만약에 105층으로 한다면 꼭대기 층은 전망대, 전면 유리로 2층이 전망대로 되기 때문에 뭐 이게 105층이 되든 어쨌든 이곳은 국제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곳이죠.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도시 지금 6월 달에 첫 삽 떴죠. 예, 육계동으로 해서 교통 뭐 여러 가지로 뭐 쇼핑, 문화 다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 야구장, 잠실 야구장 30배에 달하는 곳이니까 지하도시가 굉장히 넓죠. 30배만, 여기만 30배입니다. 봉은사에서 삼성역까지. 그렇지만 이쪽까지, 양쪽까지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곳이 되겠고, 지상은 이렇게 위에 밑에는 약간 이렇게 차량 소통이 잘 되게 하면서 위에는 서울광장의 2.5배로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강남의 어떤 또 요곳의 행사나 우리가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 지금 서울광장 2.5배에 되는 곳에 코엑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상부가 또 연결이 되고 광역지하철도, 도시철도, 환승센터 들어오죠. 또 이 봉은사역에서 삼성역, 코엑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양재동 같은 경우는요. GTX 신호선이 정차합니다. 이쪽으로 AI 연구단지가 뭐 대기업들이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거와 연계돼서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로봇 산업이죠.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소 역세권 개발도 강남구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쪽도 AI 쪽으로 일자리가 들어오고 뭐 조금 완화해서 개발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하화 이루어지면 지하는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공원이 탄생합니다. 공원도 길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산책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게다가 GTX의 가장 수혜지는 삼성동이죠. 강남이죠. 예, 삼성, 양재, 수소 세 군데가 들어오고요.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위례 과천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 편리해지는데 딱 하나 매매가죠. 요거는 17평입니다. 17평이라 투룸치고는 조금 넓고요. 이쪽에 주택단지가 약간 고급화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그 토지값이 이 다세대 주택은 토지값이 70%입니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17평이지만 대지 지분도 거의 1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좀 비싸게 돼 있어서 이 매매가도 11억 3천에서 11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이쪽에 전세 인기 많습니다. 9억 8천에서 10억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이면 이렇게 고급화된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임대 금액도 뭐 5천에서 1억 정도 하면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좀 와서 임장 활동 확실히 하시고 투자하면 옳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삼성동의 호재를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규제 지역이 아닌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자, 빠르게 연락 한 통 주시면 이사님과 1:1 맞춤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에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1:1 맞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지영 이사님의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도 열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참여도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